자,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캠 데이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하냐면 시작에 탭을 열어보면은 메뉴 팩처링이라고 있습니다. 메뉴 팩처링. 자,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메뉴 팩처링 선택을 해주고, 자,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캠 제너럴, 그 다음에 밀 플래너가 아니고 밀 콘투어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밀 콘투어, 캠 제너럴 밀 콘투어 확인하면은 옆에 창이 바뀌게 되죠. 창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될 게 지오메트리 뷰, 마우스 오른쪽 지오메트리 뷰로 들어가서, 자, 좌표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좌표계 설정. 자, 모델링을 하고 가공을 하고자 하는 원점이 똑같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MCS 밀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원점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은 우리는 요 부분에서 원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클릭을 해주고 확인. 그 다음에 자동 평면이 아니라 평면으로 놓고 거리값으로 안전 높이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안전 높이는 툴이 가공 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한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 높이,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떠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자, 평면은 요 평면에서 거리는 100mm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 높이가 지정이 됩니다. 이 안전 높이가 한번 지정이 되면은 모든 캠 사이클, 캠 프로그램들은 다 이 높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높이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확인.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탭을 누릅니다. 워크피스가 나와요. 자, 워크피스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소재 설정이랑 이제 최종 가공 모델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워크피스 더블 클릭. 자, 제일 처음에 파트 지정. 자, 나는 이 파트를 가공하겠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그 다음에 블랭크 지정입니다. 블랭크. 여기에 선택을 해서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경계 블록을 선택해주면 요 경계 블록대로 소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경계 블록 이렇게 이 사이즈대로 소재가 형성이 됐습니다. 확인. 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툴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툴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툴을 생성할 건데, 지금 정확하게 이제 황삭은 큰 툴로 빨리 걷어내는 거죠. C5 플랫. 정삭은 U 파이 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황삭을 갖다가 U 파이 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고 C5 플랫으로 해도 되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형상이 좁다 그럴 때는 볼 앤드 밀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지정을 해줄 거예요. 시험을 칠 때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툴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어떤 툴이든 생성을 해서 쓰면 되겠죠. 자, 지금 그러면 툴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툴은 여기 보면은 공구 생성이 있습니다. 공구 생성 있죠. 얘를 선택. 그리고 밀 콘투어 맞죠? 밀 콘투어.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플랫입니다. 플랫 공구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플랫 밀 언더바 10.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10파이니까 요게 플랫 앤드 밀입니다. 자, 얘가 플랫. 자, 얘가 볼입니다. 볼. 아시겠죠? 자,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지오메트리 편집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10파이니까 얘는 그냥
10파이, 나는 10파이다. 그 다음에 공구 번호는 자 1번 공구가 되겠죠. 1, 1, 1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자 툴 번호입니다. 툴 T0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길이 보정입니다. 길이 보정 H0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그럼 경보정이 되겠죠. D01이 되는 겁니다. D01 아시겠죠? 항상 얘는 똑같이 1, 1, 1 만약에 2다 그러면 2, 2,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확인. 다음 공구 생성을 한번 더 해줘야 되겠죠. 유파이 볼앤드밀 공구 생성. 자 그러면 얘가 볼이라고 그랬죠. 볼밀 언더바 6 확인. 또 지오메트리 편집창이 나왔습니다. 얘는 6파이죠. 6mm. 얘는 공구 번호가 그러면 2, 2로 하겠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툴은 다 끝났습니다. 자, 공구도 10파이, 6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지오메트리도 워크피스하고 좌표계도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생성. 툴 낼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는 얘입니다. 황삭 무슨 공구를 써서 황삭을 해도 다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정삭이에요. 요 두 개만 우리는 쓸 겁니다. 요 두 개.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황삭을 하고 프로그램은 NC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공구는 황삭은 지금 10파이로 가공을 할 거니까 공구가 만들어진 공구가 여기 들어있겠죠. 10파이.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 그 다음에 방법은 자 세미 피니시로 해줍니다. 세미 피니시. 자 중삭, 황삭, 정삭입니다. 이게. 그런데 세미 피니시로 해주겠습니다. 세미 피니시. 확인.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나옵니다. 자 황삭에서는 요 윗부분은 설정을 안 합니다. 황삭에서는 자, 밑에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방법은 세미 피니시 그죠? 그 다음에 절삭 패턴은 파트 따르기입니다. 요 형상대로 가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파트 따르기. 스텝 오버는 툴의 50% 그러니까 5mm가 되겠네요. 그죠? 5mm.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정하게 해주게요. 숫자로 그냥 헷갈리니까 5mm. 자, 그 다음에 요거는 Z레벨 깊이입니다. 가공 깊이 1mm 주도록 하겠습니다. 1mm. 자, 그 다음에 NX는 항상 스핀들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얘를 1번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스핀들. 자, 스핀들은 황삭 10파이 황삭이니까 한 1600 정도 주겠습니다. 1600. 그 다음에 얘는 피드예요. 피드. 한 600, 500, 5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요 위에 비절삭 이동. 절삭을 할 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절삭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션이 되겠습니다. 진입하는 거죠.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진입 유형이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나선으로 물론 해도 되지만 형상이 램프로 그냥 하시면 돼요. 얘나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상이 램프 각도는 15도면 너무 큽니다. 5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우리가 가공 깊이가 1mm이기 때문에 2mm 위에부터 램프가 시작되면은 충분히 간섭 없이 램프가 이제 진입이 가능하겠죠. 2mm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절삭 매개 변수. 얘가 뭐냐면 가공 여유를 여기서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스톡에서 여기는 0.1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0.1. 자 확인 해서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여기에 생성이 있습니다.
계산, 생성. 자,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한번 볼게요. 투패스 개수를. 투패스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mm 깊이니까 9개가 투패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NX가 지금 우리가 가공 여유를 0.1을 줬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0.9mm만큼 더 깎아야 되죠. 근데 NX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1mm라는 스톡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삭은 마찬가지로 또 오퍼레이션 생성해서 자, 요겁니다. 정삭 얘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공구는 볼밀,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고 세미 피니싱이 아니라 뭐죠? 피니시, 정삭.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황삭에서는 여기에 설정을 안 했는데 정삭에서는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예. 절삭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절삭 영역. 왜냐? 요 부분만 정삭을 하면 되죠. 요 부분만 정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삭 영역 지정. 자, 요렇게 평면 뷰로 놓고 그냥 드래그로 요렇게 안에를 해주면 안에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확인. 요 부분만 정삭을 하겠다. 자, 방법에서 여기 편집을 눌러줍니다. 방법에서 편집. 자, 방법은 절삭 패턴 지그재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그재그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방향이든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깎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외곽 다르기를 했다. 외곽 다르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요 외곽대로 요렇게 나선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사 부분 요 부분에서 피치가 우리가 0.3mm를 이용해서 가공을 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요 경사 부분에서 피치가 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곽 다르기. 그 다음에 절삭 패턴은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삭 방향은 하향 절삭. 스텝 오버는 일정하게. 피치는 0.3mm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되죠? 여기 스핀들 속도는 360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는 800 확인.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은 여기서 설정해 줄 건 없어요. 얘가 잘 들어가는지 그 진입을 할 때 원호 진입 요렇게죠. 요렇게 진입 공구가 내려와서 요렇게 스무스하게 진입을 하는지 원호로 돼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원호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확인. 그 다음에 가공 여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피니시로 했기 때문에 아마 스톡은 제로가 되어 있겠죠. 제로 확인. 다 됐습니다. 그러면 생성. 자, 어떻습니까? 요런 부분 보면은 경사 부분에서 피치가 급격하게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거리, 요 라인과 라인 사이에 거리가 0.3입니다. 0.3인데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도 0.3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 그러니까 그 옆으로 0.3mm씩 가는데 여기는
등고가 생기게 되죠. 높낮이가 경사면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 높낮이만큼 거리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되게 거칠게 나올 거예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바꾸냐면 외곽 다르기 아니라 지그재그로 해보겠습니다. 지그재그의 절삭 각도는 45도. 45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생성. 자, 어떻습니까? 요 부분만,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넓어졌죠. 툴패스가 넓어졌습니다. 넓어졌는데, 요 부분도 넓어졌죠. 요 부분도 넓어졌는데,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고른 피치를 보여줍니다. 이게 훨씬 면이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워크피스를 선택을 해주고 요 위에 보면은 공구 경로 검증이라고 있습니다. 공구 경로 검증 선택을 해주고 2D 동적 속도는 제일 낮추겠습니다. 1. 자, 재생해보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가공이 되는 것을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얘는 황삭이죠. 자, 포스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포스트 프로세서. 자, 여기서 장비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비에 맞는 포스트를 만약에 골랐다고 보면은 그러면 자, 파일 이름, 파일 확장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이 포스트가 없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포스트 프로세서 어떤 걸 해볼까? 포스트가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기 캠실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는 따로 하면은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생성된 툴패스를 장비로 옮겨서 요 같은 위치, 소재의 같은 위치에 세팅을 하고 좌표계 세팅을 하고 공구 번호 일치시켜서 공구 세팅을 하고 프로그램 불러와서 가공을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이 가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캠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